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프레스9에서 어제에서 오늘도 리라푸나틴 관련된 기사 올라와 있는데요. 암종불문 공략 근거 관련되는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자, 공매도 쇼커버링이 많은 종목들이 주가가 이제 일정 구간이 지나면 또 이제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는데요. 이 부분 살펴봐 드립니다.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스9에서 5라인 이제 리뷰에서 리라푸나틴 관련되는 부분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리즈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FGFR2 관련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암종불문. 그러니까 암종불문은 뭐냐면 이 바이오마크에 해당되는 그 유전자만 있으면 그 부분만 나타나면 이 고용암에서는 어디 암이나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이제 암종불문 항암제가 키트루다입니다. 이제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허가를 받았고, 지금 적응증만 하더라도 뭐 38개 정도의, 그리고 암종도 한 18가지 이상 정도가 사용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암종불문 항암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도에 이제 허가받았던 그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치상교의 에너2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암종불문 항암제로 적응증을 확장을 계속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라푸나티닙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략들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GFR2 관련되는 억제, 그러니까 여기 타켓만 있으면 다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간암에서도 FGFR2, 요게 이제 신생혈강에도 그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라페닙이라든지 렘바티닉 같은 멀티타켓 형태일 때 FGFR2를 타켓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FGFR2 억제제인 리라푸나티닉 관련되는 부분 임상 이상의 최종 데이터의 발표를 앞두고 있고, 사측은 기존 허가 치료제 대비해서 우월한 결과를 보였다 자신감을 좀 드러내고 있는데요. 최종 데이터 발표에 앞서 중간 데이터를 살펴보면 리라푸나틱 같은 경우에는 주력 이제 적응증인 FGFR2 융합이라든지 재별,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융합이나 재별 형태로 이제 돌연변이 형태로 이제 암이 발생하는 이런 이제 단간암에 대해서 모든 FGFR2 이 변형 고형암, 그러니까 단간암뿐만 아니라 요 변형 고형암 전반에서도 상당한 이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임상 이상의 어떤 중간 데이터를 보면 안전성을 기록해 왔다. 그래서 암종불문 항암제 탄생을 뭐 기대하게 되는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임상 디자인, 임상 그 프로젝트명은 리포커스인데요. 임상 이상은 릴레이 테라피틱스가 원래 이제 진행해왔던 리포커스 연구인데요. 1, 2상을 같이 이제 동시에 진행하는 어떤 구조였고, 1상을 통해서 2상에서 이제 권장 용량을 도출하고 난 다음에 2상에서는 세부 암종별로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식이었고, 1상에서 116명, 2상에서 374명 정도가 모집이 되었어요. 적응증에 따라서 FGFR2 융합 재배열의 단간암, 그 다음에 단간암 외에 FGFR2 변형 고형암 파트, 이게 두 가지 파트로 암을 나누어서 뭐 코호트도 이렇게 나누었겠죠. 그래서 이 FGFR 융합 재배열 단간암은 이전에 이런 억제제로 치료받았던 그 쪽에는 112명, 그 다음에 이전에 이제 치료받지 않았던 부분에서는 53명, 그 다음에 아무런 이제 치료를 아예 받지 않았던 이제 네이티브한 부분이 11명, 그리고 이제 FGFR 변이라든지 정폭이 확인된 환자 48명. 그러니까 이런 이제 코트가 여러 형태로 이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차 치료제로서 1차 치료제에서 이제 반응을 이제 내지 못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한 부분이죠. 그래서 치료 효과와 안전성 나아가서 만약에 2차 치료제에서 효과가 좋아서 1차 치료제도 뭐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어떤 임상 디자인이었다. 그리고 단간암을 제외한 그 FGFR2 변형 고형암 파트의 환자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보면 뭐 융합 재배열, 증폭, 변이 이렇게 나누어서 임상 디자인을 해서 이제 했다. 그래서 2020년도 9월 달부터 리포커스 임상 연구를 시작해서 작년도 이제 3월 달에 환자 등록을 마무리했다. 이 단간암 관련되는 부분은 환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환자 수 모집하고 등록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연구 기간이 상당히 긴 만큼 그 중간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러 번 이제 뭐 발표한 어떤 사항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간 데이터 같은 경우는 2023년도 10월 달에 공개되었는데 아예 이제 FGFR 관련되는 치료제로 치료받지 않은 네이브한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인데 이상의 건장 용량인 그 70mg의 투여 환자와 일상에서 시험한 모든 용량 투여 환자 객관적 반응률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이제 항암제에서 객관적 반응률이라고 하면 완전 간해가 보통 CR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부분 간해 뭐 한 30% 이상 정도 종양 크기가 줄어든 요 부분들을 그 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약물의 효과가 그 일어나는 증거를 포함하는 이제 데이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ORR을 분석해 보니 모든 용량의 투여 환자 대상으로 했더니 57.9%, 건장 용량을 했을 때는 82.4%니까 이제 건장 용량 투여했을 때 ORR이 증가되는 그 약물의 효과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ORR 82.4는 경쟁 약물인 페미가티닙이라든지 푸티바티닙 대비해서 높습니다. 뭐 헤드 투 헤드가 아니더라 해도 간접적으로 ORR이 높은 거를 알 수가 있고 이상에서 이제 페미가니팁은 36%, 푸티바티닙은 42%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근데 물론 이제 1, 2상에서 이제 뭐 모수가 한정되기 때문에 또 이제 중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최종 이제 그 데이터까지 이제 이렇다라고 하면 상당히 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단간암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고형암 파트에서 ORR이 3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종 불문인 만큼 다양한 암종의 환자가 이제 모집이 되어서 이때 이제 단간암 제외에서 췌장암 환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요. 46명 중에서 췌장암 환자의 그 ORR이 46.2%로 전체 37%보다는 또 오히려 더 높았죠. 췌장암은 가장 이제 예후가 안 좋기도 하고 이제 치료제, 근원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한 50% 가까운 ORR이 나왔다고 하는 말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데이터가 뭐 발표되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 췌장암 외에도 뭐 위암이라든지 폐암, 난소암, 유방암 여러 암종의 이제 ORR이 각각 측정되었는데 이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무려 ORR이 뭐 숫자는 작습니다만 75%까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변형 고형암에서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싱글 타켓 형태로 억제를 하기 때문에 멀티 타켓 형태로 하는 페미가티닙이라든지 푸바티닙 이런 어떤 멀티 타켓 기전보다는 당연히 이제 부작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세포에만 이 타켓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이제 이 FGFR이 있기 때문에 약물을 복용했을 때 암세포에 가서 타켓을 하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에 가서 하게 되면 이제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리포커스 연구 2023년도 중간 데이터에 단간한 환자들에 대해서 투여했을 때 건장 용량을 포함 모든 용량에서 혈중 인산 농도가 정상치에 머물렀다. 그래서 고인산 혈증 부작용 가능성도 매우
뭐 낮게 나왔고요. 전체 이제 385명 대상의 안전성 통계가 그 고인상증 환자의 비율이 18% 정도 되기 때문에 3등급 이상의 이상 반응에는 고인상 혈증이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효과 부분과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중간 데이터입니다만 이상의 데이터는 높고 이제 최종 결과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2차 전지 뭐 요쪽에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많죠.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쪽하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HLB가 가장 공매도 잔고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공매도 잔고가 많다고 하는 말은 거래량이 만약에 좀 늘어나고 호재가 나와서 주가가 단기에 이제 수급상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 공매도 잔고의 특성상 올라갔을 때 커버링하는 어떤 흐름이 수급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급등하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HLB도 그러한 영향을 충분히 이제 연말이나 내년 초의 어떤 기대감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포텐셜은 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HLB가 오늘 1% 정도의 양봉을 보인 데 비해서 HLB 제약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14,400원 그리고 14,000원 일단 깨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시가였던 영역에서 4일 정도 그 시가 부분에서 뭐 플랫형으로 가는 모습을 거래를 줄인 상태에서 보였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 여전히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서 플랫형으로 약보합권 정도 흐름을 보였고요. 테라피틱스는 오늘도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서 큰 거래 없이 플랫형 조정을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큰 흐름은 없었죠. 21평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화요일 나왔던 원봉의 시가 2,200원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나왔던 2,300원대 이 구간으로 들어가는 양봉을 아직 나오지 못했는데요. 내일 이제 주말 앞두고 이제 금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한 회복 흐름들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장 문의는 전화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